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은 WTO 제소 및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라는 대응 카드를 꺼냈지만 미국의 중재로 잠시 접었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1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발 수출 규제에 대한 솔직한 발언을 기고해 댓글만 약 6,0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엄청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전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5개 중 3번째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작년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 달 뒤에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 라고 전하면서도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은 왜 한국에게 한 판을 뺏겼을까? 라는 제목으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된 것입니다. 기사 중 중요 부분과 이에 대한 댓글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세계 반도체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소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와 함께 정지한 것으로 일본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실 일본이 2019년 7월에 실시한 이 조치에 대해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한국은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일본 측의 진짜 의도였던 징용공 문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제도를 개선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궁색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 제소 재개를 한 상황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는 징용공 문제에서의 한국 정부 대응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압력이 헛스윙은커녕 상대에게 잘 먹혀 상대방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의 조치는 명목상 징용공 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지 대항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왜 지금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수출 관리 제도가 각국 간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일반적인 답변만을 하며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까지 징용공 문제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데서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신뢰관계 아래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 이번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한 것이다. 기자가 직접적으로 이 조치가 대항 조치냐고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단언했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속내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당초엔 징용공 문제와의 연계성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비판이 거세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는 징용공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당시 취재 메모를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말로 수출이 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9년 말까지 세계 품목에 대해 모두 개별 수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우리 일본 측으로서는 그런 불투명한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일본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조달이나 국산 소재로의 전환과 외국 소재 회사의 유치 등의 대책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5월 니케이 신문에 의하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불화수소에 대해서 액정 세계 최대 기업인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제의 초고순도품을 한국제의 저순도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멈출 리스크를 감안해 일본산을 100배로 희석하고 있었으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도 국산 저순도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본 반도체 부자재 업체가 한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움직임도 한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종합화학회사의 미 듀폰이 세계 품목의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일본의 재료를 쓰던 한국 기업들은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이어서 이런 전개는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한국 정부도 대상 품목 조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WTO 제소 재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언론으로부터
타격당한 한국 기업이 있는가? 코로나로 일본이 힘든 시기에 굳이? 라는 당혹스러운 질문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 중에는 징용공 문제만 잘 해결되면 수출 관리 문제 같은 건 기술적인 것이니 조용히 풀어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허를 찌르는 형국이다. 징용공 문제는 방치하면서도 무역 관리에 관한 일본 측 요구를 통째로 삼킨 것이다.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양국 간 정책 대화 단절,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직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세 가지였다. 한국은 이 부분들을 해결했고 한국 측은 일본과의 정책 대화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에 따르면 규제 철회가 당장 안 되면 실현의 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재차 경제 산업성에 한국 측의 대응은 불충분한 것인가?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추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효성 문제를 봐야 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 측이 말하는 제소 재개도 형식적인 것에 가깝다. WTO의 분쟁처리위원회는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중단 중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개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지만 상소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미국이 결원 보충에 반대를 계속한 것으로 기능 정지 상태에 있다. 제소해봤자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일본 언론 중에는 일본의 조치로부터 1년이 되는 7월 1일까지 기다리면 한국 내에서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 아니냐는 기사도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한국 기자로부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코로나에서 힘든 시기인데 굳이 왜? 라는 의문이 나오듯 지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일본이 힘든 때라고 하면 비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한판 뺏겼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떤 생각으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 한판 빼앗겼다고 어느 한쪽의 희망에 따른 결정을 신문에서 해버리는 것은 이유가 뭘까?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유지하면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메이저 신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어디가 하나 뺏겼다는 거야?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에 팔리고 있는 상황과 증거인 것 같아. 무역 관리는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일본 측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불평하겠어? 더욱이 한국 측은 조직만 만들었을 뿐 관리 체제가 제대로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정교사를 고용하면 아이의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한판 뺏겼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체제는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실행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 한국에 전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은 징용공 문제와 무관하다니 누가 믿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너무 방식이 유치했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 등등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취재하고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행방불명된 전략물자의 소재를 취재해 한국의 결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면 그저 상황에 따른 추측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대응 조치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WTO에 제소되어 일본에 대해 불리하게 판단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세계 상식에서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WTO가 말하는 것을 신의 말씀처럼 지키는 나라는 없다. 그런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헌법 구조가 있으면 영원히 일본의 평화가 담보된다고 믿는 무리와 마찬가지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뿐이다. 변함없는 친한국적인 자세의 마이니치 신문이다. 일본 신문이라면 일본 국민의 시점에 입각한 기사를 써주었으면 해. 사와다 씨, 그럼 왜 한국을 우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나는 독도를 점거하거나 위안부 문제 해결 자세를 어기거나 레이더 조사에 의해 일본을 위태롭게 하는 나라를 우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 국가들과 평등하게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말하자면 대응이 어설프고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대 철폐 등 쉽게 말하지 말고 진정한 수출 규제와 금융 제재로 제대로 한국을 길들였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실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일본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이행하는 사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추가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등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